네,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 연결고리 찾아보고 투자 아이디어까지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마켓식스 수요일 이 시간에는 하창원 헤르메스 스탁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정말 시장이 좀 대응하기는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실적 발표도 많이 나왔는데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뭐 지수 자체가 좀 시장의 흐름을 말해주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네. 모처럼 반등이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뭐 미국 증시 모두 다 좀 좋게 끝난 흐름들이 나타났고 특히 이제 이거를 연달아 기술주들의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뭐 75bp 얘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적에 대한 이런 기대감에 힘입어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미디어 섹터도 사실 이제 뭐 실적이라든지 앞으로에 대한 이런 기대감으로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뭐 디즈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뭐 이 놀이공원이라든지 이런 다른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도 좀 많이 붙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넷플릭스도 장중에는 이제 하반기부터는 다시 한번 좀 점진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가입자 수가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포커스가 되면서 주가의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왔는데 이제 애프터마켓에서는 이제 가입자 수 감소에 따른 좀 폭락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미디어 업종에 대한 조금의 투심이 흔들리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뭐 전반적으로 뭐 로코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뭐 8%대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었고 일단은 뭐 리오프닝에 따른 부분으로 미디어 쪽에 대한 이용자 수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였다라는 거를 좀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주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안감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실적 베이스로 조금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우리 삶에서 지금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고부가 기술을 활용한 부분들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부분에서 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금리 인상 자체가 과거에는 또 기술주들이 돈을 이제 융자를 해서 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들 때문에 좀 부담이 됐지만 최근에는 또 그렇지 않은 기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해석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일단 디지털 가속화에 대한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더 심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기술주가 좀 눌림 현상들이 나왔을 때 좀 관심을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넷플릭스 말씀해 주셨는데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좀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이 애프터마켓에서 20%가 넘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월가에서는 어떤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까? 일단 사실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긍정적인 평가가 더 많았습니다. 이제 애널들 17명을 봤을 때 15명이 매수 의견을 좀 줬었고 네. 이제 2명 정도가 매도 의견을 줬었고 그다음에 이제 목표 주가 자체도 현재 주가보다 약 47% 정도 높게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일단은 좀 중요한 게 가입자 수가 그래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게 시장의 전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던 의견보다 이제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는 보다 더 가입자 수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오픈을 해보니까 오히려 20만 명이 줄어든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성장성에 대한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게 1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통상적으로 리오프닝이 되고 우리가 눌려 있었던 이런 활동들을 다시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외부 활동이 많아지면 우리가 미디어를 활용하는 시간 자체가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가입자 수가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상당 부분 앞으로의 이런 실적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서도 어닝 쇼크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애널들이 뭐 실적 자체가 줄어든 건 아닙니다. 매출 자체는 9.7% 정도 상승을 했지만 이게 이제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조금 많이 부족을 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가입자 수에 대한 부분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비밀번호 공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공유로 지금 넷플릭스 쪽에서는 약 1억 명 정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용을 내지 않고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소가 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겠고, 사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가격에 대한 부담이나 이제 뭐 4인 이용에 대한 부분에 좀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해당 부분들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가입자 수가 다시 한번 이탈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사실 기타 다른 OTT 플랫폼들 같은 경우 오히려 가격을 줄이거나 유지를 하고 있는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가격을 올리는 지역이 많고 또 지역별로 가격을 또 다르게 하는 부분에서 사실 굉장히 좀 논란이 되어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서 가입자 수가 한번 70만 명 정도 줄어들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그때도 장외에서 한 18% 정도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가입자 수가 줄어드는 것 자체가 일단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현재 이제 가입자 수를 오픈을 해놓고 봤을 때 마이너스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2분기에는 더욱더 큰 약 200만 명 정도의 가입자 수가 또 이탈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기업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 이런 가입자 수를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이벤트가 발생이 되거나 또 이제 가격 전가라든지 이런 투자자들의 이런 소비에 대한 이런 관점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조금은 어려운 기간이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은 좀 잘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넷플릭스 안 그래도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성장성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셔서 주가 추이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국내 증시랑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 국내에선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면서 네. OTT 관련주들 이제 좀 성장성에 대한 의문이 역시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네. 종목 좀 보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애니플러스라는 종목을 좀 들고 왔는데, 네. 사실 통상적으로 OTT와 연관되는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이런 대형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언급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에 새로운 OTT 기업들이 들어오게 됐을 때 뭐 자연스럽게 이제 많은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과 접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는 최대 실적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서도 실적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이 됐었는데, 올해도 최대 실적이 좀 기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는 사실 주가의 흐름들이 한번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굉장히 강한 슈팅이 나온 다음에 좀 한 5, 6개월 정도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실적 베이스로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1분기 대표작인 진격의 거인에 대한 이런 이벤트, 그리고 극장판에 대한 이제 수요가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기대감들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전시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리오프닝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좀 영향을 받아서 전시 부분들이 굉장히 좀 호황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전시들이 좀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 실적적인 부분이 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리오프닝이 진행이 된다라고 해도 하루에 일정 시간의 컨텐츠를 소비를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주요 종속 회사들의 이런 실적들이 굉장히 좀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실적 베이스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주가 자체가 좀 많이 눌림 현상들이 나타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좀 기대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을 바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일단은 이 앞서 말씀드린 이 가격 상승에 따른 기대감으로, 이 실적에 대한 상승 기대감으로 주가의 슈팅이 나온 다음에 약간의 좀 미디어 엔터들의 소외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주가 흐름이 좀 눌렸습니다. 근데 이제 해당 라인 부분에서 조금 바닥을 다지면서 주가가 좀 견조하게 다지는 라인이 있었고, 해당 부분에서 다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 같은 경우는 이 부분 근처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4,400원 라인에서 4,600원까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5,700원 라인입니다. 일단은 이런 최대 실적에 대한 외형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전의 고가도 충분히 좀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해당 부분에서 좀 많은 거래가 있었고 지금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뚫어주기 위해서는 해당 가격 라인 근처까지 상승한 다음에
기간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큰 거래량을 수반한 양봉이 나타나지 않는 한 기간 조정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1차적으로 5,700원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고점 이상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3,750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겠는데 이 가격대 라인이 이전에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왔었던 초입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좀 주가에 굉장히 좀 긴 기간 눌림 현상이 나올 때 해당 부분을 깨지 않고 그 윗라인에서 좀 3번의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 지지 라인들을 깨고 그 이전에 상승을 시작을 했었던 그 상승 초입 부분까지 깨준다라고 했을 때는 좀 비중의 축소라든지 다시 좀 정리하셨다가 해당 부분 다시 재돌파할 때 접근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해보시면은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OTT 관련주로 국내 시장에서는 실적 베이스 성장을 가지고 있는 애니플러스 종목 짚어주셨습니다. 조정이 조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로 5,700원 이야기해 주셨네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마켓식스 이 시간에는 하창원 헤르메스 스탁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